최근 미 전역 47개 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례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소비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징후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에서는 2025년까지 뉴욕시 최저임금을 시간당 $20 이상으로 올리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중국 캔자스주에서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건물이 최대 1000채가 파괴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최근 미 전역 47개 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례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시 코로나19 재유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로 분석되는데요. 가장 먼저 확진자 증가세를 보였던 북동부 지역에서는 입원 환자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달 초만 해도 거의 정체 양상을 띠었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50개 주 가운데 47곳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자체 데이터를 보면 29일 기준 미국의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56,869명으로 2주 전보다 52% 증가했습니다. 오미크론 대확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이달 3일에 26,992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확산은 새로운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2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웨스트버지니아와 유타주 등 7개에서 8개 주에선 최근 2주 새 확진자가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최대 핫스팟은 뉴욕주 중부로 거의 모든 카운티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높은 수준입니다. 확진자 증가가 먼저 나타났던 북동부 지역에선 최근 2주 사이 입원 환자도 40% 이상 증가했고 30여 개 주에서 입원 환자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악된 신규 확진자는 실제 현실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많은 주에서 대규모 검사 수가 닫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용 검사 키트로 검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확산은 속도 면에서는 오미크론 때보다 확연하게 느리고 완만합니다. 이미 백신 접종과 감염에 따른 자연 면역으로 사람들 사이에 제법 두터운 집단 면역이 형성된 덕분이란 분석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자연 면역력은 4개월에서 6개월이면 약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남부 지역에서는 올 여름, 북부 지역에서는 올 겨울에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어제 데버라 벅스 전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CBS 방송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재유행 사이 간격은 4개월에서 6개월이고 자연 면역력이 4에서 6개월이면 약해진다는 것이라면서 올해 유행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 남부 지역은 올여름, 북부는 올 겨울에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크다며 2020년, 2021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유행이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감염병에 대한 방어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진다는 점을 방역 당국이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CNN 방송은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하위 변이 BA.2의 영향으로 미 전역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도했습니다. 벅스 전 조정관은 오미크론 변이가 최초로 보고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최근 감염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면서 현지 데이터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와 추가 접종이 감염병을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종 시기가 오래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난 1월과 2월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중 백신 접종자 비율이 42%를 차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주요 변이였던 지난해 9월에는 사망자 가운데 백신 접종자가 23%였던 것에 비하면 급증한 수치입니다. 여전히 백신 미접종자의 코로나19 사망 위험률이 접종자들에 비해 높지만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사람들도 코로나19 사망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백신 접종자 중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로 백신으로 인한 면역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 사망자 중 상당수는 75세 이상 노인이라는 사실에서 백신으로 인한 효과가 이들에게서 더 빨리 사라진다며 이들이 부스터샷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에 다시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공개한 국가 자료에 따르면 오미크론 급증 시기인 지난 1월과 2월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중 3분의 2는 75세 이상이었는데 이는 델타 변이 대유행 시기인 지난해 9월 해당 연령층 비중이 3분의 1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50세 이상의 고령층들에게 두 번째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첫 번째 부스터샷 접종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40여 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소비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징후도 보이고 있습니다. 보다 저렴한 제품을 찾거나 고액 상품의 구매를 미루기 시작하면서 일부 기업들은 한계점에 달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3월과 비교해 8.5%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1981년 12월 이후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최대 소매업체와 제조업체, 소비재 생산업체 등의 임원들은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에너지와 원자재, 임금 인상 부담을 제품 가격이나 같은 가격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대처해왔던 것도 더 이상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기 물티슈부터 세탁기까지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수요를 크게 줄이지 않고 가격을 올릴 수 있었지만 이제 일부 임원들과 분석가들은 4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인 인플레이션에 의해 판매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소비자에게 가격을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일부 회사들은 매출 목표를 상향 조정했지만 이익 전망치는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가격 인상이 비용 상승을 능가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제프리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지출 계획을 바꾸고 있습니다. 3,500명 상당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음식과 가정용 주식에 관해 더 저렴한 대체품으로 바꿨다고 대답했고 거의 40%가 여행, 가구, 전자제품과 같은 고액 상품에 대한 구매를 미루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고 앞으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중고차 가격의 상승률이 떨어졌고 글로벌 공급망 혼란도 점차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어제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투자은행 UBS의 분석가들은 인플레이션이 3월 정점을 찍은 후 급격하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는 8.5% 올라 4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3월 식료품비는 1년 전보다 10% 비싸졌고 주택가격은 지난 2월 전년 대비 19.8% 급등했습니다. 라이언 디트릭 LPL 파이낸셜 수석시장 전략가도 인플레이션이 이미 정점에 도달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3월 근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5.2% 상승해 시장 예상치 5.3%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전달의 5.3%보다도 상승률이 낮게 나왔습니다. 디트릭 분석가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고 보는 배경으로 중고차 가격의 하락과 공급망 혼란의 상대적 완화 등을 들었습니다. 마나임 중고차 가치지수에 따르면 지난 2월 중고차 가격은 전년 같은 달보다 45% 올랐지만 이후 상승률은 25%로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4%를 차지하는 중고차 가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또 교육비와 대중교통 등 가격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변하는 경향이 있는 품목의 물가가 가스와 의류 등 가격 변화가 빠른 품목과 비교해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중국의 봉쇄 문제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도 완화되는 조짐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주 의회에서는 2025년까지 뉴욕시 최저임금을 시간당 $20 이상으로 올리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제 스펙트럼 뉴스 등에 따르면 최근 뉴욕주 의회 내에선 제시카 라모스 주 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물가 상승률 기반 연간 최저임금 인상 의무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시 최저임금을 2023년 1월 1일까지 시간당 $17, 2025년까지 시간당 $20 45센트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 지역의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까지 $14 20센트, 2025년까지 $15 75센트로 인상됩니다. 웨스트체스터와 롱아일랜드 카운티는 2025년까지 최저임금을 $17 95센트까지 인상합니다. 2025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계산돼 반영됩니다. 7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물가 상승률을 측정하고 12월 31일에 다음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한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관련 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오는 6월 회기 마감 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라모스 주 상원의원과 라토야 조이너 주 하원의원 등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물가 상승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집회엔 노동조합 단체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물가 상승률이 소득 증가율을 크게 뛰어넘으면서 뉴욕 일원의 물가 상승률은 소득 증가율의 3배에 달해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정당별 연방 하원과 주 상원 예비선거가 오는 8월 23일로 기존 6월 28일에서 약 2개월 미뤄집니다. 항소법원 역시 선거구 재조정안이 주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면서 새로운 선거구 획정을 위해 초당적 선거 전문가도 선임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스투번 카운티 뉴욕주 법원의 패트릭 맥알리스터 판사는 주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당별 연방 하원과 주 상원 예비선거일을 기존 6월 28일에서 8월 23일로 약 2개월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주 항소법원은 뉴욕주 의회 주도로 이루어진 연방하원, 주 상원 선거구 재조정안이 주법을 위반한 게리맨더링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올해 선거부터 적용되는 선거구 재조정안은 당초 지난 2월 주의회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번 재조정안이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업스테이트 뉴욕 지역 일부를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변경한 게리맨더링이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새로운 선거구를 그릴 특별 전문가로는 초당적 선거 전문가로 알려진 조나단 세르바스 카네기 멜론대 정치전략연구소 연구원이 선임됐습니다. 그는 이달 20일까지 새로운 선거구를 그릴 계획입니다. 이외 뉴욕주지사와 부지사, 주하원 예비선거는 기존 예정대로 6월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맥알리스터 판사는 모든 선거를 8월 23일로 통합할지는 주의회가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4일부터 뉴저지 주내에서는 식당이나 슈퍼마켓 등 대부분의 소매점들에서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등의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앞으로는 재사용이 가능한 가방을 직접 가져가거나 매장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지난 2020년 11월 필머피 주지사의 서명으로 제정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법이 18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제 뉴저지의 식당이나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대부분의 소매점에서는 4일부터 고객들에게 물건을 담기 위한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객들은 재사용이 가능한 가방을 직접 가져가거나 매장 계산대에서 $1-2를 주고 재사용이 가능한 쇼핑백을 구입해야 합니다. 다만 익히지 않은 육류나 생선 등을 포함해 과일, 견과류, 채소, 꽃 등을 담기 위한 목적의 경우 비닐봉지 제공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의류 포장용과 식당에서 음식 포장용도, 처방약, 신문 배달 등을 위한 비닐봉지 등도 허용됩니다. 아울러 식당 등에서 스티로폼 재질의 음식 포장 용기 및 식기, 수저, 컵 등의 제공도 금지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요청할 때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연수입이 $50만 미만 소규모 사업체는 합리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주정부에 1년간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식당 등에서 플라스틱 용기 사용은 허용됩니다. 새로운 일회용 제품 금지법을 위반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에게는 최초 적발 시에는 구두 경고만 이뤄지지만 2회 적발되면 최대 $1,000, 3회 이상부터는 최대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난달 29일 중부 캔자스주에서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이 최대 1,000채가 파괴되는 등 피해가 심각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대부분 가벼운 부상자 몇 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지난 29일 강력한 토네이도가 캔자스주 일대를 강타하면서 이 도시 동부의 엔도버에서 최대 1,000채에 달하는 건물이 파괴되는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라 켈리 캔자스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엔도버의 소방청장 체드 러셀은 많은 건물이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일부 주택은 완전히 날아가 버렸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당초 피해 건물을 50채에서 100채 정도로 추정했지만 30일 응급 요원들이 현장 조사에 나서면서 피해 규모는 더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엔도버 소방청은 앞으로 조사가 더 진행되면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행히 보고된 인명피해는 부상자 몇 명에 그쳤고 대부분 가벼운 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국립기상청은 토네이도가 덮치기 불과 8분 전에야 주민에게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기상청 관계자는 주민의 신속한 경보 대처 덕분에 더 많은 심각한 부상자와 사망자가 나오는 것을 막았다고 전했습니다. 국립해양대기구 폭풍예측센터에 따르면 29일 캔자스 네브라스카주에서는 모두 14건의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8일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 1.8%로 낮아 PCR 검사 음성 확인을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입국 전 사전 PCR 검사는 한국 내 진단검사 역량에 부담이 없고 항원 검사 대비 PCR 검사 정확성이 높아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PCR 검사를 신속 항원 검사로 대체하거나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해외 입국 시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접종 완료 기준도 현행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28일 뉴저지주 검찰총장실에서 발표한 주 전역 경찰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 전역 3만 505명의 경찰관 중 아시안 경관은 477명으로 전체 인력의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인구조사에서 주내 아시안 인구 비율이 10.2%를 기록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적은 인원입니다. 주 전역 인구 중 54.6%를 차지하는 백인의 경우 경찰 내 69.6%의 비율로 가장 많았고 20.9%를 차지하는 히스패닉은 경찰 내에서 17.6%, 인구 중 15.1%를 차지하는 흑인은 경찰 내 9.4%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시가 상업용 빌딩의 옹벽과 간판 시설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상업용 건물주와 소상인들이 빌딩 옹벽이나 간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뢰해오면 인스펙션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벌금 없는 옹벽 및 간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단속이나 처벌보다는 선제적으로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해 잠재적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은 물론 건물주나 소상인들의 벌금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게 시정부의 보관입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다음 달 31일까지 311 핫라인을 통해 무료 점검 서비스를 요청하면 됩니다. 서부 콜로라도주에서 지난달 25일 발병 사실이 처음 보고된 N3N8형 말독감으로 인해 4일간 야생마 57마리가 죽었고 29일까지 102마리로 늘었습니다. 토지관리국은 지난해 대형 산불 이후 콜로라도 일대에서 야생마들을 포획해 주도 덴버 남서쪽에서 3시간 떨어진 캐논시티의 연방 구치시설과 교도소의 마당에 가둬둔 말들에게서 독감이 번지면서 유타주에 인접한 콜로라도 웨스트 더글라스 산악지대에서 잡혀온 야생마들이 죽었습니다. 콜로라도주 농무국은 지난달 2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N3N8형 말독감이 전염률이 높고 잠복 시간도 짧다면서 감염 말에 기침으로 생긴 에어로졸이나 옷 등 오염 물질과의 접촉을 통해 옮긴다고 경고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때때로 구름이 많겠고 저녁부터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2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종종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